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하자 사랑의 교회는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기독법률가회는 오정현 목사 취임 이후의 모든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현 목사 학력 의혹을 제기해온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문화현장 오늘은 성화작품 전시회와 기독도회가 윤석경 작가의 고희기념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기독법률가회는 비판 성명을 냈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측에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사랑의 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로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년 취임 이후 행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해 교회의 대표권이 15년 넘게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며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애당초 취임이 무효이기 때문에 16년 동안 있었던 모든 후속 일들의 법적 효력이 무효라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한 사랑의 교회와 교계의 일각의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세상 법정이 순수한 신앙적 사안이 아닌 교회 재산권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주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법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정현 목사 스스로가 그동안 사랑의 교회 성도 일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면서 불리할 때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식 이중적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주짜리 단기 편목 과정을 급조하여 이수한 뒤 오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새롭게 부여한 것은 편법이자 법적 반칙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확실한 패배를 앞둔 팀이 운동장을 이탈해 새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편법 탈법의 재판 잠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위임 절차를 밟은 것이 법적인 의도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불법성이 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역시 성명을 내고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예장합동총회에 정직한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교단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또 오 목사를 위한 특별 편목 과정이 개설되고 임시노회와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 재위임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오 목사의 위임이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편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학력 논란 문제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목사 학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온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는 수년 전부터 오정현 목사의 학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오정현 목사 스스로 자신의 대학생활 시기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총신대와 숭실대, 칼빈 신학교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입학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의심되는 구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8년 군에 입대한 오 목사가 같은 해인 1978년 숭실대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문 성적표는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CBS가 보도하자 사랑의 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가 군복무 한 해 전인 1977년에 관동대학에 입학했고 이듬해인 1978년 숭실대로 편입하고 바로 휴학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그러면서 숭실대 학적부와 함께 의혹이 일었던 영문 성적 증명서와는 다른 국문 성적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이 제시한 오정현 목사의 숭실대 성적 증명서는 또 다른 의혹을 낳았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성적 증명서에 전적 대학인 관동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 성적의 기재 방식이 편입 후 숭실대에서 이수한 과목과 같은 양식으로 기재돼 있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숭실대학교 측은 1954년 입학생부터 1999년 2월 19일 졸업생까지 재적생의 학적부를 대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세부 사항은 학적부 원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시 학적과장의 의사결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정현 목사 학력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사랑의 교회 측과 숭실대학교 측이 해명하고 있지만 갱신 공동체 측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철저하게 감사해서 오정현 씨의 해명과 또 오정현 씨의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갱신 공동체 측은 오정현 목사와 같은 시기에 숭실대를 다닌 영어 영문학 전공 졸업생의 성적 증명서를 입수했다면서 당시 숭실대 요람을 근거로 여러 명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감사 청원 결과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교단 내 질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가 성명을 내고 예장통합총회에 명성교회를 강력 징계하고 세습금지법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는 불법을 저지른 명성교회를 법에 따라 징계하라면서 이를 통해 세습 옹호 세력의 방해를 저지하고 세습금지법이 온전히 존속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난 총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합총회 일부 노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를 결의하자 이에 대해 결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오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장신대는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연간 1억 2천만 원씩 3년간 지원받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교육 체험장 구축과 에너지원별 낭비 요인 추적, 쓰레기 배출량 감축 등의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에는 장신대를 비롯해 서울대, 신한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관념에서 가정의 개념은 두 부모가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가정을 뜻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 가정입니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미혼 부모는 33,100명입니다. 미혼모는 23,900여 명, 미혼부도 9천여 명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39,000여 명입니다. 미혼 부모들은 한 사람이 평균 자녀 1.8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인식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들은 유교적인 전통이 깊은 우리 사회에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미혼 부모들에게 부도덕하다거나 심지어는 죄인 취급합니다. 미혼 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두 부모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이 받는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혼모, 미혼부의 문제는 낙태와 자연스럽게 관련 지어집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임신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혼 부모들이 두려움과 현실의 벽을 느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낙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관련 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선택하려는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계는 헌법 불합치의 이유로 제시됐던 여성의 인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생명권이라면 태어난 생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더 오래 지속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인식 개선과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미혼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부모 가정은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판단에 따라 편견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다른 가정과 함께 축복을 나눠야 할 사회 구성원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다양한 교회 달력을 제작하며 국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온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이 지난 40여 년 동안 수집해온 성화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독도예가 윤석경 작가의 고희기념 개인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전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성화가 들어간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며 국내 기독교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진흥문화 설립자 박경진 회장. 박 회장이 지난 40여 년 동안 달력 제작을 위해 수집 소장해온 성화 작품 500여 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화도 새롭게 다른 작품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이 그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내가 나이 80이 지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모든 교회들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이것을 나누는 일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동양화와 서양화, 일러스트와 수채화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며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윤석경 도예가의 개인전도 경기 남양주에 자리한 그의 터전 도작골 달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석경 작가는 고이연 대신 전시를 택했습니다. 올해가 제가 70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디서 뭘 하자 그러는데 그것보다 내 작업장에서 내 작업 공간에서 내 작품을 보여주는 게 어디 가서 무슨 고이 식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윤 작가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내는 거칠고 어두운 느낌의 십자가 작품들을 주로 선보였지만 최근에는 화려하고 밝은 느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화려한 십자가, 금발른 십자가 이런 걸 하게 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외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내면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고귀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거칠 것만 아니라 너무 예쁜 거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와 부활 등을 주제로 한 100여 점의 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윤석경 개인전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연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축제는 에코백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VR 체험 등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행복하게 하루를 놀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장고신 대경지역 5개 노회와 장로회 연합회 등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고신대학교 사무엘 윤석좌 교수 등 고신대학교 출신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찬양과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배출한 탁월한 음악인들이 함께 교회에 대한 그 감사와 기도에 대한 그 후원의 감격들을 정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는 9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가 이사장 취임식 및 총장 취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사장 이종삼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고, 총장 허원구 목사는 부산 장신대학교가 일어서야 한국 기독교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